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는 굉장히 화창한데 참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날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6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월부터는 완전 폭염이 시작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다가오는 폭염 시즌에 더위 조심하시면서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네, 국내 증시, 사실 코스피 시장은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또 가파른 상승을 보인 반면 또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속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뭐 지수적으로 뭐 큰 폭으로 오르는 부분보다도 워낙 이 정치 테마주 안에서의 이 쏠림 현상과 또 각 섹터, 즉 IT면 IT,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엔터면 엔터 등등 각 섹터의 실적이 나오는 주도주 종목만 핀셋처럼 꽂아서 네, 시장에서 당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종목군들이 뭐 바닥에서 계속 들고 왔다면야 뭐 금상첨화겠지만 신고가를 치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종목이 더 높게 더 멀리 달려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2등주, 3등주, 뭐 4등주 좀 소외받은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종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게 태반이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 시장에 좀 어려운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조금 더 종목에 대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서 종목 선정에 네,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고 앞으로의 시장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네,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해외 증시 보면서 다음 주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에서 네,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금요일, 네, 목요일부터 미 증시를 보면 이 바이든과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의 이 인프라 투자 협상에 대한 부분이 타결이 됐다라는 걸로 목요일 날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올랐었죠. 거기에 더불어 뭐 IT 반도체 섹터까지 다 올라가면서 목요일 날은 전반적으로 미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에 따라 국내 증시가 금요일 날 장 초반에는 뭐 인프라 관련된 이 철강이라든지 금속 그리고 해운 섹터까지 네, 동시다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일부 철강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철강 좀 밀렸고 나머지 뭐 IT 반도체라든지 해운 섹터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과 금융 섹터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해외 증시 다시 돌아가면서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지난 금요일 미 증시를 보면 네, 이 금융 섹터가 좀 상당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 부분은 이 그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에서 이 약간의 규제 완화 부분이 금융 섹터의 상승을 좀 불러왔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좀 제가 특이하게 보는 거는 나이키의 이 상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가 이제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2배 가량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 15%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통상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에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 부분 왜냐 이번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마이크론의 변화가 국내 이 SK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지 그런 부분까지 이번 주는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외 미 증시에서 또 굉장히 폭등한 주식이 있는데요.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에서 최근 이 억만장자들의 우주 여행이라는 이슈들이 가끔 한 번씩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는 분명히 우주항공이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스윙을 좀 길게 보시는 섹터라면 우주항공을 미리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버진 갤럭틱 민간 우주 여행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우주 여행이 아닌 우주선 발사 등등에 대한 라이선스였는데, 일단은 민간 우주 여행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원래 버진 갤럭틱이 계획을 했던 7월 4일 우주선 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이고, 거기에 이 회장이죠, 버진 갤럭틱 미 정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4일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억만장자 이 버진 그리고 회장이 직접 또 여행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7월 4일 날 버진 갤럭틱이 발사가 되고 회장이 가는 거고, 7월 25일 날은 베이조스가 타고 가는 거고요. 그럼 7월 5일 날은 또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에서 사임을 하고 블루 오리진으로 가죠. 이렇듯 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이번 주에 바로 제가 볼 때는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주에 먹거리가 미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델타 변이 이슈가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도 델타 변이 관련 섹터군이 가장 뜨겁게 시장을 달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주도주 섹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외에도 이 주도주 섹터라 함은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SM 등 6월의 주도주에서 추춤했던 종목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지속 체크를 해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철강으로 갔고 IT 반도체로 분명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주와 IT 반도체, 2차전지 등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의 이 압축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7월의 시장으로 보여지고, 7월 시장의 이 실적이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피크를 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화학 섹터를 굉장히 눌러놨는데, 화학 섹터가 2분기에 피크를 칠지 아니면 3분기에도 다시 달릴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수급이 저는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리포트를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실적주라든지 일정주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유는 스윙을 가기 위한 매매고, 뭐 당일 주도주는 철저하게 거래 대금과 이슈, 재료가 폭발하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이 전략을 따로따로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금요일날 국내 이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이슈로 보험 섹터, 금융 섹터가 사실은 코스피 지수를 끄집어 올렸고요. 가장 많이 반등한 게 이 금융 섹터랑 이 보험 섹터가 가장 많이 끌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금융 섹터는 한 종목 중장기로 들고 가고 있는데 아직 소기 성과가 달성이 안 돼서 일단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크게 가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금융주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험 섹터는 사실 약간은 아직도 보수적인 모습이라 좀 그렇고, 건설 섹터는 저는 참 좋은 섹터라고 보여주고, 지난주 이 라이브 때 이제 HDC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종목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악재에 의해서 깨진 종목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광주 사태로 인한 이 발생한 부분에서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한 큰 폭의 낙폭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진행된다 보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HDC 현대산업개발은 저평가 종목이다. 바닥에서 저평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장기 투자예요. 어쩔 수가 없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섹터에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IT 반도체 생각보다 시장 대비 좋았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권이었는데 IT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IT 반도체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IT 반도체부터 종목군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장 한번 보면, 이 금요일날까지 국내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지난주 6월 18일까지의 코스닥 시장은 양봉 마감이었으나 이번 주의 코스닥 시장은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의 도지형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4주 연속 상승의 이격 조정 이후 바로 급등을 보여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지 사실 모르겠으나 지금의 현재 시장의 흐름상 셀트리온만 아니었으면 사실 올라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만큼 셀트리온을 제외하면 더 올라갔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금 달리는 코스닥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는 직전 고점을 향해 갈 것 같고요. 자, 코스피를 보면 지금 이미 달리고 있죠. 이 안에 이격 조정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바톤 터치를 하는 주도주를 찾아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카카오 먼저 보죠. 카카오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입니다. 자, 좋은 팁이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카오 급락했을 때 이런 포지션 갭이죠. 언제나 갭으로 뛴 종목은 갭의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 반등 구간이 깨지면 여기서 깨지면 아래까지, 뭐 투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갭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오죠. 살짝 밀렸다 해서 큰 폭의 반등, 저희는 여기서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갭에서 또 큰 폭의 반등 또 다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떨어지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럼 얘가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아랫꼬리 반등은 나오겠죠. 이 아랫꼬리에서 나는 중장기 투자가가 되겠다라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랫꼬리 잡고 뭐 1%든 2%든 안정적인 구간에서 먹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SM 등 6월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주춤하기 때문에 낙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주도주의 마지막 반등 구간이 어디가 될지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갭에 대한 원리고 갭에 대한 매매 방법입니다. SM도 SM은 구간이 좀 약하네요. SM 구간이 좀 약해서 좀 보기가 하고, KG ETS 얘도 수급주에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 구간들 이런 갭만 체크를 해 놓으면 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갭 하락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은 안 되고, 그럼 이 갭이 남았겠죠. 여기까지 밀렸으면 이때 매매를 해 보는 거고, 모든 종목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HMM도 마찬가지죠. 강했던 종목이 강하게 밀려 떨어져 내려올 때 이 갭 구간, 이 갭 구간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갭이죠. 여기도 이 자리. 근데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이 마지막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갭들, 또 여기서도 이런 급락을 할 때 이런 갭들, 만약 여기까지 떨어졌어도 이런 갭들 해서 각각의 구간과 이 패턴을 연구해서 보시면 이 주도주급 안에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영상에서 모든 걸 좀 언급을 드리면 또 영상이 또 길어지니 빨리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서비스 업종에서 이 철강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주도주 종목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에서 저는 현대제철을 눌림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21선을 돌파하고 재이탈, 재돌파, 안착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좋은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서 현대제철로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까지. 그리고 최근 LG전자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LG 이노텍 종목군들 신고가 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대형주 관점에서는 SK이노베이션까지 2차전지 중소형주는 일단 저희는 다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라 21선 이격을 줄이는 구간에서 재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줬고, SKC라든지 구간에서 약간의 이격이 좀 벌어진 듯 하여 일단 정리해서 대형주를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들어온 수급, 어마어마한 수급이 저는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
그러니까 이틀 거래에서 뭐 거의 2,500억이 들어왔다가 이제 한 400억 정도 나왔죠. 기관도 1,000억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자금 그럼 3,500억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의 시가총액 비중에서 1% 가까운 수급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 눌렸을 때 이 박스권 하단 혹은 이 아래 구간에서 재매집을 하면 네, 대형주 매매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형주 2차 전지에서는 뭐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이런 대형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가고 있죠. 네, 얘네들이 좀 주도를 해서 일단 시장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일단 뭐 추가적인 하지보다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 베이스에서는 저는 DB하이텍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쇼티지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 쇼티지로 인해서 공장 풀가동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까지 공장 풀가동 상태에서 판매 단가가 30%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적이 하방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장기 이평선이 있어서 눌린 구간에서 재접근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58,000원대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 121선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에서 가장 좋게 봤던 게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DB하이텍 그다음에 원익 QNC를 탑픽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원익은 소재고 그다음에 PSK는 D램의 더블스틱 관련된 종목인데 여전히 좀 눌림을 주면 좋겠어요. 이 추세를 만드는 이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겁고 텔레칩스도 좋은 구간이 잘 안 옵니다. 안 밀린다라는 거죠. 종목군들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서 아까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5월 이제 수출 데이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에 여러분들 수출 통계 보셨죠? 가장 좋았던 게 어디입니까?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화학이 좋았고 IT 반도체도 좋긴 하였으나 네, 증가가 없었다. 전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의 증가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달은 어떨까요? 자동차 부품이 여전히 폭발적이고 7월 달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로는 짱이다. 네, 최고다라고 보여주고 자동차 부품 종목 물려도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종목을 잡고 싶어요. 저도 잡고 싶고 좋은 구간에서 스윙을 보고 싶지만은 그렇게 이제 좀 아주 강한 종목은 눌림이 안 나오고 또 오히려 잘 가지 않는 종목은 좀 너무 곰처럼 좀 느리기 때문에 많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향을 하는 섹터는 결론은 우상향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실적과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 통계적 숫자로의 주도주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6월달 특징은 철강의 수입이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통상 우리나라는 철강을 어디서 많이 수입을 했냐?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죠. 저가 철강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한 저가 이 물량이 워낙 많아서 미국은 막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러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국 안에서 철강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로를 그러니까 철강을 만드는 이 쇳물을 녹이는 철강성을 녹이는 고로를 막 늘리자니 그것도 환경 문제가 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즉 생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철강 수입의 감소가 곧 중국의 저가 수입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는 어떤 현상이냐, 수입산 철강이 국내산 철강보다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산 철강 수요는 계속 진행되고 철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철강 회사들의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은 뭐 잘 보다가 시장이 눌릴 때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이슈가 지속되면서 금요일 날도 장초에 우리바이오랑 KPX가 강했죠. 사실 알면서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 장전에 화이자 뭐 90% 이슈도 있었고 한데 그게 저는 사실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군들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시가부터 뭐 14%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약간 채탕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받고 대웅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나고 내려왔습니다. 대웅만 이제 장초에 시가에 급등은 안 했죠. 급등은 안 해서 약간 밀렸길래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아래꼬리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여기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좀 하고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이쪽이 너무 빠르게 치고 가서 좀 도저히 매매할 엄두도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은 아침에 뭐 100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도 그랬고 어제도 이 종목이 강했는데도 이제 또 떨어지는 게 또 빠르고 그래서 좀 안 건드렸는데 좀 이쪽 섹터가 좀 강했고요. 이 치료제 쪽으로는 금요일날 신풍제약이 최고의 종목으로 달렸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저희는 신풍제약 우를 사실 이 단일가 구간에서 이때 저가 그리고 이때 저가해서 이날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거의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치고 좀 안 봤었는데 신풍제약이 금요일날 흐름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종목 주도주 탄생했다. 그래서 강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이걸 매매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매매를 해서 여기에서 8만 원에 들어가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거 먹고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여기에다 사인을 드렸는데 안 주고 가버려서 차라리 87,000원 이 장기 평선 이 자리 돌파하면 그냥 들어가라. 이 자리 돌파하면 눌림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간에 보다가 저는 식사를 하러 가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 종목이 왜 오전에 주도주가 됐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면 아침에 이 시장의 강한 테마는 이 펜오션과 이제 해운 물류 쪽 섹터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 외 건설이라든지 뭐 건설 섹터라든지 뭐 IT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가면서 정치 테마주들 난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0시를 좀 넘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이 몇십억대에서 확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50억, 60억대에서 갑자기 100억대로 확 튀죠, 수급이. 그 시점이 10시 50분이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에서 갑자기 터지는데 이 이 수급 자체가 300억이 넘게 연속적인 두 개의 봉에서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앞에 거래 대금과는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구간에서도 사실 몇백억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 조금 눌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치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냐, 이 수급의 변화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얘는 상승 쐐기형 모습 속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고, 원래 시장의 주도주는 신풍제약 우였는데 이날은 이 유동성의 힘이 아마 신풍제약을 주도주로 돌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구 치료제 부분으로, 예전에 경구 치료제는 현대바이오였는데 대장이 신풍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못 갔고, 자, 신규로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 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이런 종목이 만약 강한 재료를 동반해서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네, 바닥권에서 뭔가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미리 빼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미리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뉴스가 네,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이 한국의 KMPC라고,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성분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맡고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라는 이슈로 일단 이번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일단 시간 외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 갭을 굉장히 크게 뜰 것 같고,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 흐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가를 강하게 띄워놓고 이러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얘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지, 이 점을 체크를 하면서 저는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휴마시스라든지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금요일 날은 매매했던 게 진원생명과학과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세 가지로 뭐 신풍제약까지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온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위주의 종목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휴마시스 월요일까지 아마 시장의 수급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동이 되돌림 파동이고, 이러한 깨진 구간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네, 이제 이익 실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 2만원을 깨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액세스바이오도 예전 같으면은 이 FDA 인증, FDA 허가 이슈면은 상한가 제로였는데 좀 못 가는 게 진단키트에서 예전만 하지 못한 수급의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자, 이어서 이 정치 맥주도 이야기가 참 많죠. 정치 맥주도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최재형, 윤석열, 이재명, 네, 대장주 외에는 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정만 몇 개 보면 6월 29일 날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이 있고,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이 있죠. 통상 과거 같으면은 종목군들이 폭락을 할 이슈인데 참 어거지로 올린다라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아마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할 생각이고, 6월 30일 영동대로 지하화 첫 삽을 드는데 특수건설이 최근에 자리를 많이 줬다라고 보여지네요. 6월 30일이기 때문에 28, 29 그러면 이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만약에 시장이 그 전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빠지면 수요일 날 강한 반등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정도로 특수건설을 잘 기다려 보시고요. 7월 1일 날 시멘트 인상이 있는데 고려 시멘트가 연관은 있죠. 근데 재료로서 시장에서 소멸할 이슈도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 정도만 보면 되지 않나. 그리고 EU 백신 여권, 라온시큐어가 최근에 EU 백신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어서, 네, 얘는 패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이슈가 여러 개 있죠. LG 마그나 출범, 신성 델타테크,
이번 주에 슈팅 나오면 과감하게 매도 이제 잡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우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 슈팅 나오면 다 팔아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쪽 섹터, 네 이쪽 섹터의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추세는 AP 위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어찌됐든 시장에 눌릴 때 이 각각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가죠. 21선 이 근처에서 물리더라도 일단 잡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이 이슈 비행기를 쏘는 날 제가 볼 때 날아갈 거고 그 비행기가 우주에서 불타버리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네, 일정 테마주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우상향이 촘촘해요. 그리고 이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익을 해버리면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방 노리려면 스윙으로 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또 다음 한 주도 즐거운 그리고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